KB금융그룹에서 아주 따끈따끈한 최신 한국 부자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이건 그냥 보고서가 아니고요. 사실상 부를 쌓고 싶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부의 플레이북이나 다름없어요. 지금부터 그 핵심 전략들을 하나씩 아주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분석은 보고서의 핵심을 관통하는 이 한 문장으로 시작해 볼게요. 월급만으로는 답이 없다. 와, 이거 진짜 직설적이죠? 아마 많은 분들이 정말 뼛속 깊이 공감하실 거예요. 그럼 바로 이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월급이 답이 아니라면 대체 진짜 부를 만드는 길은 뭘까요? 이 보고서가 바로 그 해답의 실마리를 꽉 쥐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 보고서에서 말하는 부자는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그 기준이랑 같을지 한번 들여다보시죠. 보고서가 내린 공식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금융자산, 그러니까 주식이나 펀드, 예금처럼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10억 원 이상 가진 사람. 근데 진짜 재밌는 건요. 정작 이분들 스스로가 나 이 정도면 부자지? 라고 느끼는 심리적인 기준은 총자산 100억 원이라는 거예요. 데이터와 마음속 기준의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이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딱 0.92%, 약 48만 명 뿐입니다. 상위 1%도 채 안 되는 정말 소수의 그룹이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2011년에 이 조사를 시작한 이후로 부자의 수가 거의 4배나 늘었다는 사실이에요. 부자가 되는 문이 아주 조금씩은 넓어지고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도 있겠네요. 자, 이제 진짜 제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번 걸까요? 힌트를 좀 드리자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방식과는 좀 다릅니다. 지금 현재 부를 이룬 가장 큰 원천은 바로 사업소득입니다. 전체 35%를 차지하면서 그냥 압도적인 1위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이 순위가 예전과는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변화냐면요. 불과 15년 전만 해도 부의 공식은 뭐였다? 바로 부동산이었습니다. 무려 46%가 부동산 투자로 부를 쌓았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보시는 것처럼 사업소득이 완전히 그 자리를 꿰찼습니다. 세상이 바뀐 거죠. 저성장 시대가 오면서 이제 부동산 불패 신화도 좀 흔들리고 그 대신 새로운 가치를 직접 만들어내는 기업가 정신, 이게 부의 핵심 엔진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 숫자 한번 보세요. 10%. 이게 바로 근로소득, 다시 말해 월급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의 비율입니다. 통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치죠.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그 문장, 월급만으로는 답이 없다. 이게 얼마나 현실에 정확히 찌르는 말인지 이 데이터가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알았으니까 이제는 그 돈을 어떻게 지키고 또 불리는지 현재 그들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한번 샅샅이 뜯어보겠습니다. 여전히 부동산이 54.8%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는 있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 숫자가 아니라 추세입니다. 이 비중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요. 그 빈자리를 아주 흥미로운 자산들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바로 기타 자산이라는 항목입니다. 보세요. 불과 몇 년 사이에 비중이 4.4%에서 8.1%로 거의 2배 가까이 폭발적으로 늘었죠. 이건 그냥 단순한 변화가 아니에요. 부자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전략적으로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이 기타 자산의 정체가 뭐냐면요. 바로 금, 은 같은 실물 자산,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입니다. 예전에는 좀 비주류 취급을 받던 자산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요. 미래 성장 가능성은 기본이고 심지어 절세나 상속을 위한 수단으로까지 그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포트폴리오의 핵심 멤버로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부를 관리하는 건 돈을 버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부자들이 성공적으로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쓰는 가장 중요한 무기는 뭘까요? 힌트는 이건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보고서를 보면 부자들이 꼽은 자산 관리의 가장 큰 어려움이 바로 투자 관리 피로도였어요. 자산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걸 지키고 불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신경 써야 하고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잖아요.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무게감이 엄청나다는 거죠. 그럼 이들의 해결책은 뭐였을까요? 그냥 유능한 전문가한테 전부 맡겨버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지속적인 금융지식 습득, 즉
스스로 끊임없이 공부하고 거시경제의 큰 흐름을 직접 이해하려는 노력이었습니다. 이 데이터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특히 자산이 100억 원이 넘어가는 초고액 자산가들한테는요, 금융 지식을 스스로 습득하는 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였어요. 이제 더는 어디 아파트가 오른다더라 하는 식의 소문만 믿고 투자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 시장은 훨씬 더 복잡해졌고 전 세계적인 변수도 너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스스로 시장의 흐름을 읽고 판단하는 능력, 이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 거죠. 자, 이제 이 보고서에서 얻은 통찰들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볼 시간입니다. 이 모든 정보를 어떻게 하면 지금 당장의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까요? 보고서에서 정말 날카롭게 지적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생각만 하고 행동은 안 하는 거. 우리 다들 부자 되고 싶다 생각은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멈춘다는 거죠. 해결책은요, 의외로 간단해요. 아주 작게 시작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이 보고서에서 부의 핵심이 사업소득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원장과 나도 사업해야지? 이게 아니라 좋아, 그럼 이번 주 안에 내가 관심 있는 산업 리포트 딱 하나만 읽어보자. 이렇게 하는 거죠. 또 부자들의 가장 큰 무기가 지식이라고 했죠. 그럼 금융 공부해야 하는데? 이게 아니라 오늘 당장 믿을 만한 경제 뉴스레터 하나 구독하자. 바로 이겁니다. 행동은 이렇게 구체적이고 즉각적이어야 해요. 부자들은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포트폴리오를 바꾸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다니고 있죠. 이 분석을 보신 여러분의 다음 수는 무엇이 될까요? 이제 여러분의 부를 향한 여정, 그 첫걸음을 뗄 시간입니다.